네, 오늘 진행을 맡은 윤미선입니다. 구광신 셰프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 함께 쿡, 서울의 맛을 찾아라. 함께 진행하게 된 구광신 셰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요, 특훈상을 받은 요리 메뉴의 이름부터 특이합니다. 고종황제 불란서 풀빵을 만들어주신 우리 김동현 셰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대학교 영양조리과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종황제의 불란서 풀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특금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단 불란서 풀빵이라고 하면은 원래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유명 명물로서 일단 까눌레라고 많이 알려진 빵인데, 이 까눌레를 이제 옛날에 고종황제께서 한식 재료를 좀 사용하여서 좀 많이 드시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제가 또 이렇게 재현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의미가 아주 뜻깊은 그런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고종황제 불란서 풀빵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반죽이 필요하겠죠? 네. 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죽에 필요한 재료로 일단 우유가 먼저 300ml가 들어가고요. 네. 베이커리는 아무래도 정확한 계량이 좀 중요하죠. 그쵸. 이제 계량이 틀리게 되면은 결과물이 완전히 바뀔 때가 많아서 네. 계량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네. 하고 버터 24g 들어가겠습니다. 네, 버터. 불을 약불로 해서 버터가 녹을 정도로만 불을 끓여주시면 돼요. 네. 네, 계란 양 같은 경우에는 중란 기준으로 해서 1개 하고 노른자 하나. 이게 원래는 전란이 50g 하고 노른자가 28g 정도 들어가게 돼요. 숫자에 아주 강해야지만 베이커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그 양식빵하고 네. 중식도 빵이 있거든요. 근데 아, 만드는 방법이 너무 많이 틀려서 저도 여기서 한번 한수 배우고 가야 되겠어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고종황제 불란서 풀빵이라는 어떤 요리 제목 때문이라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고종황제의 불란서 풀빵이라고 해서 네. 저는 옛날에 고종황제께서 이제 커피랑 와플, 까눌레, 구게로프, 뭐 시폰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은 실제로 그 시절에 쓰이던 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가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 네. 꼭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빨리 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역사적인 어떤 큰 의미도 담고 있네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레시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임자 20g 넣어줄게요. 네. 흑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풀빵 레시피에는 없어요. 까눌레 레시피에는. 이제 제가 한국적인 맛을 좀 내기 위해서 볶은 흑임자를 절구에 으깨서 가져와 봤거든요. 역시 특금상 받네요. 흑임자를 한국적으로 이렇게 네. 사용을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흑임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구우실 때 보면은 네. 흑임자를 같이 넣고 구우면은 빵이 위에만 흑임자가 떠올라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거르고 사용해 주셔야 돼요. 네, 한번 거르고 사용하는 것. 근데 이름도 바꿔야 되겠어요. 뭐 불란서 풀빵이 아니라 서울시 풀빵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까눌레 레시피에서는 럼주나 블랙럼, 다크럼이 들어가는데 저는 좀 한국적인 맛을 내면서 다크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실청을 좀 넣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계란 비린내도 제거가 되고 네. 좀 살균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녹은 버터랑 우유를 네. 좀 넣어줄게요. 근데 이게 일단은 계란이다 보니까 네. 네, 한 번만 잡아주세요. 네. 계란이다 보니까 이 뜨거운 걸 바로 넣으면은 익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넣으면서 빠르게 섞어줄게요. 네. 이제 놔주셔도 돼요. 네, 뜨거워서. 네,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보이지만 네.
일단 이 온도 맞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까눌레라는 빵 반죽 자체가 조금 민감한 반죽이에요. 반죽을 글루텐이 많이 생성되면은 빵이 이제 나중에 모양이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부풀어서 위에 색깔이 안 날 수도 있고. 해서 밀가루를 넣기 전에 웬만한 작업들은 다 해주고 밀가루를 섞어주는 게 좋아요. 아, 순서가 다 있네요. 네. 네, 저희 이거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옆에 톡톡톡톡톡톡. 제일 쉬운 거죠. 네. 그래서 제빵 쪽에는 네. 숙성 시간하고 구운 시간, 아, 온도 제일 중요하다. 반죽의 숙성 시간. 네. 나중에 완성되고 굽는 그 시간. 네. 또 오븐에서 또 그 온도 온도. 잘 맞춰야 이 돼. 삼박자가 잘 네. 맞아야 되는 거네요. 낙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섞어주시면 돼요. 글루텐이 너무 많이 생성돼도 안 되지만 아예 생성이 안 돼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48시간 정도 냉장 숙성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48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집에서 만들어 온 반죽으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보니까 이 안에 약간 노릇노릇한 뭔가가 보이는데요. 네, 제가 만약에 시간이 모자랄까봐 네. 버터로 코팅을 좀 미리 해놨었어요. 원래 이 까눌레 틀 자체가 물로 씻으면 안 되거든요. 황동으로 만들어지면은 물이 닿으면 이제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손질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기름으로 쓰고 기름으로 닦고 이제 마감 처리도 기름으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제가 식용유를 발라왔었는데 지금 제가 모자랄 것 같아서 코팅으로는 이렇게 녹인 버터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코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팅을 전체적으로. 안쪽에 골고루 발라주셔야 돼요. 네. 특히 밑부분 까눌레 같은 경우는 네. 이 부분이 사이사이가? 네, 여기가 좀 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코팅을 전체적으로 한번 시켜주고 네. 이 부분 같은 경우가 골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 전달도 많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밑바닥이기도 하고 이제 틀에서 그래서 틀 밑바닥에 만약에 버터 처리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다 발랐고요. 이제 반죽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 같은 경우는 틀에 80에서 85% 사이. 80에서 85%만 네. 그렇게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까눌레 같은 경우는 예열해놓고 구워야 되거든요, 오븐을. 오븐 온도가 처음에 네. 약 240도 정도 가까이 되는 매우 고온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차가운 반죽이 들어가면 엄청 부풀어 올라요, 반죽 자체가. 그래서 너무 많이 부풀어 오르면 이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너무 불어오르면 이제 이 틀 밖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눌러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종황제 블라서 풀빵 반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반죽을 240도로 예열해 놓은 오븐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종황제 블라서 풀빵에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곁들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사과랑 호두, 밤, 이제 생유리라고 하죠. 생밤을. 생유리 들어간 흑설탕 콩피가 하나 있고요. 하고 이제 생크림하고 밤 페이스트 하고 이 화이트 커버처로 맛을 낸 밤 페이스트 크림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제 식감이 너무 세고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향도 그렇고 한국적인 향을 좀 가미해주기 위해서 인삼하고 귤을 이용한 튀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트 커버처를 중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게 직접적으로 불에다가 녹이지 않는 이유는 초콜릿도 굉장히 온도가 민감한 재료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잘못 녹이면은 완전히 굳어서 쓸 수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이거는 완전히 끓지 않는 물에다가 중탕을 시켜주는 겁니다. 하고 사과는 이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물에다 조금 담가주도록 할게요. 네. 인삼을 얇게 슬라이스 쳐줄게요. 인삼이 어떻게 변신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인삼을 이제 튀일이라는 가니쉬에 사용해서 조금 한국적인 향을 많이 내줄 건데요. 너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게 썰어주시면 돼요. 한국 인삼이 유명하죠, 세계적으로요? 아, 그러면 고려 인삼. 네. 역사에 이제 거실로 올라가다 보면 네. 중국도 인삼이 나는데 네. 사실 그 토양이 한국의 그 토양이 최상급의 인삼이 나와요. 특히 이제 인삼을 말려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게 탁 부러뜨리잖아요. 네. 안에 구멍이 없어요. 네, 꽉 차져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인삼이 1등이죠. 정말 네. 세계적으로도 각광받고 있는 그렇죠. 한국의 인삼. 네. 그 대회 당일날 이 셰프님이 인삼을 갖다가 막 이렇게 조리를 하는데 네. 빵에다가 인삼? 네, 도대체 저도. 어떻게 할 거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기대가 되었습니다. 미리 씻어놓은 홍시. 여기 뭐 이 부분은 흔히들 옛날부터 먹으면은 변비 걸린다고 해서 네. 빼버리죠. 네. 저도 찝찝하니까 일단은 뺄게요. 연시 같은 경우는 그냥 먹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달고 맛있기 때문에 네. 많은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을 거예요. 아, 이 특유의 단맛을 제가 없애고 싶지 않아서 네. 본연의 맛을 또 네, 살려주는군요. 설탕을 넣지 않고 이제 소금만으로 단맛을 조금 극대화시켜 주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지금 무슨 소리죠? 지금 오븐이 제가 아까 20분 맞춰놨는데 20분 맞춰놓은 이유가 이제 까눌레 반죽 같은 경우는 240도에서 20분, 그 이후로는 이제 200도에서 다시 20분 이렇게 구워야 되기 때문에 총 한번 40분이 걸리구나. 네, 다시 오븐 온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네. 온도를 좀 낮게 맞춰주시면 이제 생크림 치기도 빠르게 치실 수 있고 이제 거품이 유지되는 그 기간도 조금 길어져요. 몇 그램 정도를 지금 넣으시는 걸까요? 제가 지금 이거 반 정도 넣었거든요. 네. 이게 500ml짜리인데 250ml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이픽은 너무 높고 한 미들 정도 저희가 딱 이거를 쳤을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약간 휘는 정도가 있어요. 생크림이. 그 정도까지만 쳐주도록 할게요. 생크림을 한번 치고 나서 가나슈, 반페이스트 넣고 칠 거기 때문에 하이픽으로 치시면은 이제 나중에 생크림 분리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생크림의 모양이 그러니까 완성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네. 네, 조금 많이 쳐진 감이 있긴 한데 이 정도에서 멈춰주도록 할게요. 네. 이제 화이트 초콜릿도 다 녹았고 해서 생크림 넣고 가나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얘도 한 번에 넣으면은 이제 분리될 수가 있어요. 조금씩 넣어서 네. 해주면 될까요? 네. 짜구니 핑기가 있으시면 네. 그걸로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빠르게 또 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지금 섞어주고 있습니다. 약간 색상이 그 비비빅 아이스크림. 아, 또 표현이 그렇게 되군요. 네. 이제 대강 섞였으니까 네. 넣고 섞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반절만 넣고 섞어주겠습니다. 네. 나머지를 다 넣어 섞어주시는 건가요? 네, 이게 반반씩 섞어주는 이유가 네. 이제 분리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다 넣으면은. 아, 그래서 미리 한번 소량으로 섞어주고 이제 섞이기 시작했으면 그때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이제 대강 섞어서 바로 쓰도록 할게요. 네. 물을 붓는 이유가 있을까요? 흑설탕을 녹일 때 흑설탕만 넣고 하면 너무 뻑뻑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흑설탕을 넣어볼게요. 사실 흑설탕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백설탕 아니면 뭐 자일로스 설탕 그쵸? 뭐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흑설탕만의 그 특유의 향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한식적인 맛하고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네. 써봤어요. 일반 백설탕을 쓰면은 색깔도 그렇고 약간 한식이라기보다는 양식에 가까워질 것 같아서 그런 또 의미가 담겨 있네요. 네.
이제 제일 안 익는 이제 제일 딱딱한 생율부터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적당한 크기로 보이는데요. 네. 또 어느 정도 크기로 좀 잘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보통 생율 하나를 3등분해서 쓰고 있는데요. 3등분이요? 네. 호두는 제가 미리 쓴맛을 제거해 놓은 호두입니다. 어떻게 제거하셨죠? 끓는 물에다가 한번 데치고 말려주시면 돼요. 이제 호두 넣고 사과랑 아까 넣어둔 물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불로 천천히 졸여줄게요. 몇 분 정도 졸이면 될까요? 분으로 따지는 것보다는 양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네. 걸쭉해지실 때까지 졸여주시면 돼요. 이 흑설탕을 넣은 이 물이 좀 걸쭉해질 때까지. 네. 네, 그러면 그때 계피를 넣고 향을 입혀주면 됩니다. 네, 계피를 넣고 향을 입혀줍니다. 네, 이제 남은 재료들이 몇 개 안 보입니다. 이제 이어서 네.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이제 인삼하고 네. 제가 집에서 말린 귤을 이용해서 이제 티를 만들어 줄 건데요. 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율이 좀 많이 중요해요. 네. 깎아서 1. 깎아서 1. 네. 수저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 같은 수저로만 계속 이용하시면 상관이 없거든요. 네. 박력불 1 넣었고요. 식용유 3. 식용유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아무래도 튀겨지는 작업이다 보니까. 네. 네. 물을 7로 넣어주겠습니다. 7. 우리 셰프님께서 뒤에서 열심히 네. 봐주시고 계십니다. 섞을 때는 네. 숟가락 말고 젓가락 이용해서 살살 젓가락을 섞어줄게요. 이용해서, 네. 섞어주시면서 온도 한 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낯가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섞어주세요. 네. 한 번만 부어볼게요. 네. 칙 소리가 나면은 다 부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모양을 좀 잡고 어느 정도 점도가 생겨요. 네. 이 상태에서 불을 살짝 낮추고 인삼 먼저 모양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네. 인삼 향이 솔솔 올라오는 것 같아요. 고종 황제님께서는 네. 이걸 드셔야 됐었어요. 맞네요. 사실 인삼을. 이게 정말 최고의 맛인데 아쉽네요. 이제서라도 많은 분들에게 또 알리면 되죠. 여러 각 외교관들한테 니들의 인삼 맛을 알아 그랬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연시 소스 연시 소스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시를 먼저 체에 한번 걸러서 이제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걸러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홍시 안에 이제 약간 걸리는 거라고 해야 되나? 식이섬유 같은 느낌의 네. 이제 줄기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걸러 줄게요. 나중에. 껍질을 이제 한 개를 벗겨놨잖아요. 네. 중간 껍질이 또 하나 있어요. 드시다 보면 약간 모래 씹는 느낌 약간 네.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 걸러주는 거죠. 소금을 조금 이렇게. 넣고 잘 아주 약간만 넣어줄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졸이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시를 졸여주는 작업이죠. 한 번만 넣어줘요. 그래서 빵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빵에다가 이제 크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윗부분에다가 꼭지 좀 날카로운 걸 써가지고 가운데 부분에다가 크림 네. 채우시는 거죠? 네 안에 이제 비어 있는 게 까눌레의 특징이기 때문에 네. 조금씩 채워주도록 할게요. 약간 그 카스테라, 카스타드. 그게 좀 생각이 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맘쯤이면 생각나는 그분이 계시죠? 신의 손, 바로 식공간 디자인 꾸밈 대표님, 김민지 대표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되었군요. 네. 스토리텔링 자체도 굉장히 탄탄하게 돼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석조전이라고 그 대한제국 역사관 대관식도 플레이팅하고 다 행사를 했었는데 네. 이제 거기 이제 전시될 물품들을 미리 봤었을 때 네. 이제 까눌레 틀이나 이런 거 보고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뭐 아. 젤리틀, 뭐 푸딩, 시폰 케이크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이제 이쪽 문헌학 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때 어떤 식으로 베이킹을 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거기서 착안을 해서 이걸 만들어서 네. 굉장히 흥미있게 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완성도도 굉장히 높았어요, 사실. 근데 제일 중요한 까눌레 상태 때문에 조금 네.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꽃감 같은 거 사용하면 어떨까 네. 이런 얘기를 회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 아쉬웠던 게 연시 소스, 그 홍시 소스? 네. 네. 그게 좀 더 맛이 더 잘 느껴졌으면 조화로웠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화이트 접시를 가져와서 플레이팅 할 건데 본인이 워낙 잘하시기도 해서 네. 일단 그때 밑에 한번 소스 플레이팅을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르니까 또 색상이 너무 곱고 예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가운데 올리셨잖아요. 네. 이쪽에. 저는 이제 그때 여기 라인에 따라서만 올리는 게 조금 재미가 없어 보여서 이렇게 들어왔다 놨다 하는 식으로 올라가도 되겠더라고요. 그럼 얘가 지금 방향이 된 것처럼 이쪽에 이렇게 좀 라인을 따라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네. 이게 지금 하나의 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얘를 대칭으로 놓고 지금 네, 지그재그 대칭을 만들고 같은 있는 느낌이고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변화랑 통일성이 있어 보이니까 네. 그런 게 재밌어서 놓고 나면 제가 그 위에 조금 더 손을 볼게요. 네. 끝에는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소스가 이렇게 붓자국이 났던 게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게 좋아서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와서 작은 느낌으로 그러면 얘는 한 이 정도에 뭉쳐도 되겠죠? 역시 신의 손이세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만 가도 될 것 같고 네. 제일 중요한 튀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사용하게 될지 궁금했거든요. 네. 뭐 커팅을 하는 게 낫겠죠? 네. 이렇게 좀 길이로 세워줘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이거를 세우셨는데 여기 사이로 세우셨었나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카메라 앞쪽이니까 이런 식으로 세워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쪽으로 올려도 예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작품을 하나 만들어 주시네요. 네. 아이고. 워낙에 그때도 예쁘게 잘해서 네. 전부 셰프님들이 좀 좋아하셨거든요. 떨리는데 떨리는 순간입니다. 여기다 네, 금을 위에다가 저도 여기다 놓을게요. 네. 여기다. 네. 동시에 같이 뭔가 이렇게 시상식의 그런 느낌이에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너무 지금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듬뿍. 듬뿍까지는 아니어도 좀 네. 금이 네. 붙었다라는 아, 보여? 이게 금이구나. 내가 지금 금이 올라가져 있는 풀빵을 먹는구나. 자, 이 정도로 하면 지금 저희가 카메라 앞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돼서 네. 사실 얘가 지금 좀 패였지만 지금 그 부분을 커버를 하면서 이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럼 아마 이렇게 먹으면 사실은 소스가 조금 더 흥건히 발라졌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잘라서 네. 먹을 때도 볼 수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너무 멋진 플레이팅 감사합니다. 네, 혹시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했을 때보다 훨씬 깔끔하게 나와서 네. 되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지난번에도 되게 좋았어요. 이게 시기가 바뀌기도 했고 이제 제가 의도했던 거는 이 소스들이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건데 지난번에 슈가 파우더를 다 너무 덮어버려가지고 그 부분이 아쉬웠거든요. 워낙에 이제 잘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는 상품성이 굉장히 높다고 여겨져요. 네, 오늘 무한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고종 황제 불란서 풀빵 요리를 완성했습니다.